자,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. 일단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한다 라는 말은요, 여러분들에게 이차 함수의 그래프나 혹은 그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그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이차 함수의 식을 구하려면요, 크게 네 가지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분류해 놓고 접근할 수가 있는데, 이 네 가지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,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 상황은 바로 뭐냐? 2차 함수의 꼭지점에 좌표를 주어지고요. 자, 꼭지점 좌표. 그리고 2차 함수가 지나는 꼭지점이 아닌 또 다른 한 점을 지나주는 겁니다. 또 다른 한 점의 좌표를 주는 겁니다. 지나는 한 점의 좌표. 자,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거냐? 일단 꼭지점 좌표를 예를 들어서 P, Q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M, N이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 꼭지점 좌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, 당연히 우리는 일반형의 형태보다는 표준형의 형태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식은요, 이렇게 y는 a에 x-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. 그리고 실제로 이 p, q는요, 문제에서 숫자로 주어질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써주면, 자, 요거 정보 알고 있고 요거 정보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우리는 모르는 게 누구만 모르는 겁니까? 요 a 값만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럼 이 a 값을 어떻게 알아낸다? 바로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통해서 알아낸다라는 겁니다. 왜? 얘네들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라는 건 태초에 그래프를 만족하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만족을 하거든요. 그래서 m, m을 각각 x와 y 좌표에 넣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한다. 이렇게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? 바로 추계방정식을 알려주고요. 그리고서는 그래프가 지나는 점 두 개를 알려줄 때입니다. 자, 일단은 당연히 추계방정식이라는 것도요, 엄격하게 얘기하면 꼭지점에 대한 정보라 다름없거든요. 그래서 역시 우리가 얘네들 추계방정식 x는 p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을 당연히 써줘야 됩니까? 똑같이 표준형 y는 a에 x-p의 제곱 플러스 q 하고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q 값을 실제로 어떤 값으로 줄 거기 때문에 이 값은 알고 있는 거고,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a와 q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근데 점 몇 개를 줬답니까? 두 개를 줬다 이거예요. 그럼 당연히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것도 두 개란 뜻이겠죠. 그렇게 되면 식도 두 개, 미지수도 두 개 해서 각각을 연립하여 계산한다.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얘네들 2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요. 자, 페이지를 바꿀까요?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, 완전히 그냥 전혀 상관없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줄 때입니다. 자, 당연히 이 서로 다른 세 점은 2차 함수가 지나는 점이죠. 그쵸? 자,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? 자, 요게 가장 좀 귀찮은 경우이긴 한데요, 방법이 없습니다. 얘네들은요, 일반형의 형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식에다가 그냥 충실하게 다 대입해줍니다. 그럼 당연히 식이 몇 개 만들어지겠습니까? 점이 3개니까 식이 3개 만들어지겠죠. 그때 당연히 미지수 몇 개? a, b, c 3개이기 때문에 식도 3개, 미지수도 3개, 얘네들 다 전부 연립해서 a, b, c를 구한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귀찮은 것 뿐인 거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
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. 특수한 경우인데 X축과의 교점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. X축과의 두 교점. 예를 들어서 알파, 0 그리고 또 하나는 베타, 0 이 두 개를 주고서요. 그 다음에 지나는 다른 한 점을 줍니다. 자,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식을 쓸 수 있겠느냐? 이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요. 우리는 알파와 베타가 해가 될 수 있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. 바로 누굽니까? A로 묶어준 상황에서 X-알파, X-베타 요렇게 만들어질 건데, 근데 이거는 방정식인 거고 지금 당연히 Y는 하고 함수의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.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굴 지난다? 뭔가 다른 한 점을 지난다 라는 건 그 점을 대입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하면 되겠다. 이런 식으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얘네들 총 4가지의 상황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, 자, 이거는 각각의 상황과 그 각각의 상황에 알맞는 2차 함수의 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,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4가지 상황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할게요. 자, 첫 번째 꼭지점 좌표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주어졌을 때, 그 다음 두 번째 추계 방정식과 어떤 두 점을 줬을 때,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점을 주어질 때, 마지막 네 번째는 X축과의 교점, 그리고 나머지 어떤 다른 한 점의 좌표를 줬을 때. 자, 요렇게 4가지 상황 반드시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.